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20년 9월 21일 이슈 방담 192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편지에서 런민대학교에서 은퇴한 랭지우피오 교수가 중공은 시진핑이 사퇴를 해도 이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고, 결국 중국이 민주주의 연방으로 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런민대학교에서 은퇴한 렁지퓨 교수가 지난 4월 편지에서 시진핑이 사퇴하고 중국이 민주주의 연방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렁지퓨 교수가 9월 인터뷰에서는 시간이 너무 늦었다. 시진핑이 사퇴해도 위기 해결하지 못하고 중국이 붕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어리석게도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어서 미국을 이기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방의 정보기관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콧방귀만 끼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은 역사적 적대관계와 중국과 러시아의 경쟁관계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조만간 4.15 부정선거에 중국 개입이 드러나고 트럼프가 재선되고 나면은 중국 붕괴가 더 앞당겨질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어제 일요일 저녁에 TV 채널을 돌리다가 꼴보기 싫은 KBS에서 미국과 중국의 심각한 갈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친중 KBS가 얼핏 보기에 중국을 비판하는 듯한 연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량 한복을 입은 연사든 무슨 대학의 국제관계 교수인 듯한데 중국의 실정과 과오를 비교적 솔직하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젊은 청중들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그리고 그는 곧바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국은 한국 편에 서야 합니다. 좀 모질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질문은 중국과 미국 어느 편에 서야 하느냐고 해놓고 자신은 한국 편에 서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좀 모질하죠, 사람이.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 친중 세력의 보편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반드시 미국 편에 서야 합니다. 미국과 함께 군사동맹을 강력하게 유지해야만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중국의 은퇴한 정치학자의 편지로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초 중국의 저명한 정치학자가 시진핑이 물러나지 않으면 중국 공산주의 정권이 다방면에서 직면한 위기에 맞서 싸울 수 없을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의 명문대학 런민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은퇴한 교수 렁제푸는 지난 4월 정치자문기구 중국인민정치협의회 의장 왕양에게 도발적인 편지를 썼습니다. 시진핑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확산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한다고 그가 쓴 것입니다. 그는 또 대만, 홍콩, 위구르족 및 티베이트인과의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이 민주적인 연방 시스템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편지는 9월 초 온라인에 배포되기 시작했고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랭은 최근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그런데 너무 늦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요. 아마도 연방주의와 시진핑의 사임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가 전화 인터뷰에서 에포크타임스에게 말했습니다. 랭은 중공 정권의 홍콩과 대만 침략, 소수민족 탄압, 다른 국가와의 관계 악화로 인한 일련의 위기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지난 7월에 만든 홍콩 국가보안법과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활동 강화가 미국 해군 이동을 증가시켜 자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또 내몽골에서 중국 공산당이 최근 교실에서 몽골어 교육을 철폐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현지인들 사이에 광범위한 불매운동을 촉발하고 전 세계 몽골 민족을 화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중공 정권이 미국, 호주, 캐나다, 체코를 포함한 다양한 서방 국가들과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랭은 말했습니다. 그러면 랭의 4월 편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4월 편지에서 랭은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의 은폐에 대해서 수십억 달러의 보상을 요구하는 전 세계에 증가하는 요구에 정권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썼습니다.
보상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모든 나라와 싸울까요? 랭은 편지에서 말했습니다. 싸움은 친구는 없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짐은 있을 것입니다. 그는 또 가장 좋은 전략은 시진핑이 뭐든 지기 위해서 사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제사회의 압력이 최소화될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정권 지도자가 외교 문제를 쉽사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랭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랭이라고 하는 노인은 어리석게도 시진핑이 사임하면 그가 만들어 놓은 문제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만든 문제는 그렇게 쉽사리 사라질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랭은 또한 대만 문제에 대해서 대만이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국 본토가 대만을 통일하는 것이 점점 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민주주의 섬이 자체정부, 군사 및 통화로 자치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자국의 영토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랭은 미국이 대만을 지지하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지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적인 연방 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이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연방 시스템은 중국이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각 지역이 자치정권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자치정권은 또한 베이징의 연방정부에 속할 것입니다. 연방정부를 세우면 홍콩과 신장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랭은 말했습니다. 홍콩 사람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면 홍콩의 자유항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랭은 썼습니다. 민족 갈등은 억압이 아닌 화해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연방 시스템은 중국의 민족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반대하는 중국 공산당과 달리 랭은 미국을 중국의 가장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우리 땅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지원은 역사상 다른 어떤 국가의 지원보다 훨씬 더 큽니다. 라고 그는 썼습니다. 랭은 또한 농업과 같은 중국의 국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는 지난 20년 동안 점점 더 많은 중국의 농부들이 중국 정부가 농부들을 지원할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로 몰려드는 이주 노동자가 되었다고 썼습니다. 랭은 정권이 농부들이 마을에 머물고 농업에 종사하도록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올해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는 전염병, 홍수, 가뭄 및 해충으로 인해 전국의 작물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식량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농업 수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절대로 랭의 충고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시진핑은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로 러시아와 함께 미국을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극복하면 자신의 과거가 일순간에 해결되리라고 시진핑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정책 협력과 경제협력의 멸종은 양국의 깊은 균열 위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동맹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러시아의 연례 카우커스 2020 훈련에 참여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역사가 너무나도 전쟁, 불평등 조약 그리고 인종주의로 점철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군사적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중러 군사협력은 내 적의 적은 내 친구라고 하는 느슨한 관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양국은 미국을 견제하는 것이 그들의 국가 이익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그들의 지배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이 서태평양에 대한 군사적 그리고 외교적 개입을 철수하기 원합니다. 러시아는 모스크바가 발트해와 동유럽에서 영향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탈퇴하기를 원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문화적 배경이 너무 달라서 양자 간 허니문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슬라브 세계와 러시아 정교회의 수호자라는 자기 이미지를 갖고 있고 중국은 수세기에 걸쳐 러시아를 지배한 몽골과 동일시하고 경멸합니다. 1900년 7월 러시아 병사가 아무르강 지역에서 5,000명의 중국인을 죽였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천연자원과 에너지를 추출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고 러시아 무기체계를 수입해서 그대로 복사함으로써 러시아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에 판매한 무기체계를 인도에 팔아서 중국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에 군사기지를 만들어 러시아의 타지키스탄에 대한 전통적인 지배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크리미아 반도와 유크레인 침공에 반대했고 러시아는 베트남, 필리핀 또는 말레이시아와의 관계를 위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공격적인 움직임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양자간 난맥상 때문에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러시아 보안관료가 중국을 위한 간첩질을 했다고 러시아 과학자를 체포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동맹이 아니라 경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양대 전통적 권위주의 체제는 결국 동맹이 아니라 적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서방의 정보기관과 정책결정자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우정이 견고하고 오래갈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쫓겨나도 중국은 연방이 아니라 해체될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보상으로 알거지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친중 정치 세력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4.15 부정선거 해결에 동참해서 살아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후원과 자발적 구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